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의 조상은 구한족 플러스 웅족 플러스 일부 호족 플러스 일부 남방계로 형성되었고, 건국 시조로 따지면 환국의 환인, 신시배달국의 환웅, 단군조선의 단군왕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우리 한민족이 어떤 인종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군조선이 성립된 이후 환족과 웅족은 서로 동화되어가며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에서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예컨대 하나라와 은나라가 망할 때 많은 유민들이 단군조선으로 흘러들어왔는데요. 그중 특기할 만한 사람들이 은나라의 왕족 기자와 그와 함께 온 백성들입니다. 후에 통일제국 진나라의 노역을 피해 한반도로 온 중국인들도 많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근대까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유입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0세기에 산동성에서 온 화교들이 있죠.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온 백성 중 다수는 중국의 동북에 거주하는 우리 동이족이었고요. 함곡관 이서에 거주했던 순수한 화하족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일부 코카서스 인종, 유럽인이 고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고고학적 흔적이 보이는 듯합니다. 훗날 아랍계가 들어온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중국 한족과 동남아계 및 여러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입되고 있죠. 이건 여담이지만 중국으로부터 제 아무리 많은 한족이 대한민국에 유입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세월이 흐르면 그들은 우리 한민족에 흡수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느 정도 보이는가요? 구한족 플러스 웅족 플러스 일부 호족 플러스 일부 남방계 플러스 기타. 우리 민족의 혈통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의 명칭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민족에 대한 호칭, 부여민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단군 조선에서 처음에 정권을 잡은 이들은 단군왕금의 장남 부르의 혈통이었습니다. 이 정권을 전단군 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서기전 13세기 초엽까지 이어졌고요. 서기전 1285년에 단군왕금의 넷째 아들 부여의 후손인 색불루라는 인물이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부여족이 단군조선의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를 후단군조선이라 칭합니다. 특히 부여의 후손 단군조선 44세의 구물임금이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개칭하고 해모수가 대부여를 장악한 때로부터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부여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여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부여와 해모수의 후손인 고구려 시대나 대진 발해국 시대까지 그 명칭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부여민족이라는 명칭이요. 발해시대 초기에 편찬된 당기고사나 속일본기에 나타난 대진 발해국 3세 무황제의 국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구한말과 현대까지도 우리 민족은 스스로를 부여민족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을 부여민족으로 칭한 근래의 근로는 1950년 10월 30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평양연설, 그리고 1900년을 전후한 때의 이경직의 글에 엿보입니다. 근래까지도 우리를 부여민족이라고 부른 이유는 단군왕금의 넷째 아들 부여의 혈통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조상이 나왔고, 근세고려 근세조선도 역시 부여의 혈통에 의해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단군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물론 전후 단군조선이 단군의 아들 부류의 혈통, 단군의 아들 부여의 혈통에 의해 통치되면서 단군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려인, 조선인, 동이족 등의 명칭은 우리의 혈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구한족은 신시배달국 치우임금 때부터 중국인들에 의해 구려라는 비칭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구려는 아홉 족속의 시커먼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려의 원 발음은, 옛날 발음은 구리입니다. 이것이 구리, 고리, 고구려, 고려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중국인들은 특히 삼국시대의 고구려 이후 고려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옛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의 장구한 고대 국가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조선 사람이라 불렀는가 하면, 조선이 사만으로 나뉘어 통치되었으므로 우리 배달계례를 사만이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당나라 시대의 문헌에서 입증됩니다. 조선 사람 혹은 사만인. 우리 계례를 지칭하는 동이 혹은 동이족이라는 이름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동방의 큰 활을 가진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고래로 우리 민족은 자칭, 타칭, 구한족, 동이족, 조선인, 사만, 부여민족, 고려인, 당군의 자손 등으로 호칭되어 왔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불리나요? 배달결의 한웅임금의 신시 배달국에서 유래한 명칭이죠. 한민족, 구한족에서 처음 비롯된 명칭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고려인에서 나온 영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민족의 성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류가 성씨를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문헌상으로는 상고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군세기와 북부여기에서는 북부여의 시조 대해모수 임금 무렵을 전후해서 서기전 3세기 무렵을 전후해서부터 성씨가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배달계열의 고대 인물들의 성씨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당기구사입니다. 대하발은 이 책에서 기자조선의 시조 즉 당군조선 19세 임금인 구모서의 아우 구모선의 증손자인 서여의 성이 이 서여라는 인물의 성이 환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군세기와 태백일사 사만광경 봉기에서는 서우여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새 국조라 할 수 있는 환인, 환웅, 환검, 당군환검이 모두 환을 성씨로 삼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환씨전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이 성은 후대인들이 붙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성씨로 인정한다면 성씨 없이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당군조선의 모든 임금들은 성이 환씨인 셈입니다. 더구나 중국 문헌에서 당군조선을 가리켜 바알조선이라 칭한 게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아마 밝은 조선, 환히 빛나는 조선과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군조선 시대 우리 계례는 스스로를 환조선 혹은 바알조선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당군조선 임금들의 성이 중국처럼 당시에 성이 존재했다면 환 아니면 바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군의 자손 박혁거세의 박씨도 밝다는 뜻의 밝에서 온 성일 것입니다. 박혁거세의 혈통에 관해서는 뒤에 신라 건국 이야기에서 다룰 것입니다. 환씨 혈통에서 부여의 해씨, 고구려의 고씨, 백제의 부여씨, 대진 발해국의 대씨, 신라의 박씨, 고려의 왕씨, 근세조선의 이씨 등이 나왔습니다. 기자조선의 시조 서여왕은 아들 세세게 각각 한, 선우, 기라는 성씨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자조선은 좀 복잡한데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흩어져 있는 세 성씨, 한씨, 선우씨, 기씨는 태반이 그들의 후손인 셈입니다. 중국 하북성에 존재한 춘추 전국시대의 나라 중상국은 바로 서우여 왕의 아들 선우씨가 세운 국가입니다. 중국 사서는 중산국의 전신이 선우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씨의 시조 김수로 왕의 선대 조상은 누구일까요? 그는 회대 지방에 살았던 동이족인 소호 김천씨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의하면 소호 김천씨는 웅족 고시씨의 후예입니다. 한반도에 많이 퍼졌다는 고시씨의 후예들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런 역사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김씨들의 다수는 환족과 혼혈된 웅족의 후예인 셈입니다. 김수로 왕의 혈통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 북의 Y 염색체 하플로 그룹, 하플로 그룹이라는 것은 부계나 모계를 통해 전해 내려온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집단을 의미하고요. 종족 간의 혈통적 원근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한국인 북의 Y 염색체 하플로 그룹에 대한 검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표지 유전자인 O2B에서 김씨는 다른 주요 성씨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C2 유전자의 경우에는 김씨가 한국인 평균 비율인 12% 내지 14%보다 월등하게 높은 21.10%로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는 감사합니다.